안녕하십니까. 다사화공구 공부장입니다. 오늘은 그 현대 종합금속이죠. 현대 종합금속의 HG200 논가스 용접기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박스 부피가 커서 미리 이렇게 박스를 해체해 놨는데요. 지금 보면 본체와 미그 토치, 그 다음에 아크 홀더, 그 다음에 아크 어스, 미그 팁, 미그 노즐, 그 다음에 요거를 풀을 수 있는 공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HG200 모델 같은 경우는요 참 다재다능한 모델이에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우선 얘기하는 건 대부분 이런 기계를 논가스 용접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논가스 용접기는 쉽게 말하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용접기를 말하는 건데요. 논가스봉은 우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알루미늄, 스텐, 그리고 이건 아직 안 뜯었는데 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용접기가 알루미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접 기술사도 아니고 저는 공구를 소개시켜 드리고 공구를 판매하는 공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용접 실력이 저렇게밖에 용접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쓰지 않고 저는 제가 직접 용접을 해볼게요. 하나하나 봐보고 그러면 초보자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얘를 키면 여기 헬로라는 이렇게 영문 문구가 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요 자체적으로 자기 진단을 하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 스스로 요 안에 IGBT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에러 코드가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갔습니다. 얘는 가스 선택과 크리에이터, 전격 방지, 용접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가 우선 뭐냐? 이 용접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미그 용접과 알곤 용접과 그 다음에 아크 용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되려면 우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용접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했을 때 미그 용접에는 가스가 들어가는 용접이 있고 논가스가 있고, 얘는 논가스 용접기니까 논가스도 당연히 되지만 가스 용접도 돼요. 그러면 가스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티그도 물건 알곤 가스가 들어갑니다. 티그에도 알곤 가스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용접하려고 준비를 해봤더니 그 티그에는 다이렉트로 알곤 가스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따로 손잡이에서 밸브를 열어주고 잠가주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촉 방식의 알곤 용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접 방법은 스위치를 손으로 눌렀다 놨다 하면 가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전기가 켜지고 안 켜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스위치가 없어요. 별도의 스위치가 없고 모재와 이 티그 봉이 딱 닿았다가 놓는 순간부터 용접이 돼요. 딱 닿았다가 놓는 순간부터 용접이 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근데 가스는 수동으로 손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걸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 비드 나오는 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크 용접은 우리가 쉽게 알아요. 그냥 아크 용접 막대봉으로 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면 제가 우선 요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미그 용접을 할 때는 가스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가스를 선택할 수 있겠죠. CO2 가스, 믹스 가스, 논가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계를 샀을 때는 논가스 용접을 하기 위해서 산 거니까 논가스로 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CO2 가스나 믹스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느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뒤에 가스 단자를 연결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논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봉이 일반 철과 스테인레스는 논가스가 가능한데요. 알루미늄은 논가스 봉이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현대 종합금속에서도 지금 알루미늄, 순수 알루미늄만 나와 있는 봉이 있는데 그거를 쓸 때는 알곤 가스를 넣어줘야 돼요. 알곤 가스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때는 알루미늄을 할 때는 CO2나 믹스에다가 놓고 그 상태에서 알루미늄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미그에다 놓고 요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티그에다 놓으면 당연히 가스가 선택이 안 된다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티그에는 가스 호스를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크에다 놓으면, 아크에다 놨을 때는 당연히 가스가 필요 없으니까 선택이 안 되겠죠. 요 아크에다 놨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면 전격 방지기. 전격 방지기가 뭐냐면, 아크 용접을 할 때 계속 전류가 흐르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는 거기에 감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큰 공사 현장이나 요즘엔 조그만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전격 방지기 기능이 있는 용접기를 원해요. 그래야 모재에 갖다 댔을 때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용접하는 타이밍이 약간 늦죠. 늦더라도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방지 기능을 켜주거나 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제 아크 용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논가스를 연결할 때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논가스를 연결할 때는 이 미그 토치가 필요해요. 미그 토치가 필요한 건 이 안에, 이 안으로 보면 여기가 가스가 들어가는 라인이고, 요 두 개가 전기를 넣어줬다 빼줬다 하는 스위치가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여기가 이제 용접봉이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했을 때 요 안에 우리 스프링 라이너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스프링 라이너라고 스프링으로 막 돼서 이렇게 용접봉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연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프링 라이너를 통과하게 되면 알루미늄이 약간 구겨지거나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용접할 때는 이 안에 테프론이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넣어줘야지 알루미늄이 쉽게 그 부분을 타고 통과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지금 알루미늄 용접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이 토치가 물론 약간 비싸요. 약간 비쌀 수는 있는데, 이 토치를 일반 철이나 스텐 용접할 때는 요걸 하나 쓰시고, 알루미늄 용접하는 그걸 하실 때는 별도의 토치 한 3m짜리 되는 그 안에 테프론이 들어가 있는 그 토치를 별도로 사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스프링 라이너를 바꿨다가 아니면 다시 또 테프론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고생스럽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논가스로 놨을 때 요 옆에 계기판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쪽은 볼트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용접봉이 지나가는 그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1분에 몇 메타를 갈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용접을 할 때 여기 보면 용접봉이 0.6, 0.8, 0.9, 1.0 이렇게 개별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0.9예요. 0.9를 많이 쓰는데, 얘가 요거를 바꿨을 때, 바꾸면 변하는 게, 지금 요 속도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볼트가 변해요. 왜? 용접봉이 두꺼워지면 당연히 볼트 수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볼트가 변해요. 그러면 나는 0.9를 때울 거니까, 0.9로 할 거니까 0.9에다 놓으면 볼트를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걸 돌려서 높여주시면 돼요. 최대 맥시멈으로 21V까지, 최대 낮추면 14.2V까지 나와요. 그러면 속도도 같이 줍니다. 볼트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속도도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때웠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약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더 볼트를 올리고 싶어. 그럴 때 얘가 또 하나의 기능을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시너지 기능이라고 있어요. 시너지 기능을, 여기 보면 요 누름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요 안에 볼트를 3V를 더 올릴 수 있어요. 속도는 똑같이 있습니다. 속도는 똑같이 8로 돼 있고, 요 볼트를 24V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요 볼트가 깜빡깜빡 거려요. 왜? 기존에 일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환이 되어 있다 그래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만약 여기서 볼트를 더 낮추고 싶어, 이렇게 한 번 더 누르신 상태에서 낮추면 낮아져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3V까지. 그러면 18V가 되고, 기본 세팅이 21V로 돼 있었는데 21V에 8m per minim, 그러니까 8m, 1분에 8m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18V를 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서 24V까지 하거나, 요 변화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떼어보고 좀 더 약한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깜빡깜빡 거리지 않고 나는 보편적인 게 필요해.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눌러서 요걸 제로에 쭉 가면 제로에 딱 맞춰주시면 깜빡거리지 않아요. 이 상태로 딱 되면 이게 노멀한 겁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조절하면 당연히 속도도 같이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논가스로 사용시나 뭐 CO2나 믹스로 사용하실 때 그 0.8, 0.6, 0.8, 0.9, 1.0 이 초보자들이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용접봉 치수만 선택해서 쓰시는데, 좀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볼트 수와 이 와이어 속도를 같이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요 제일 밑에 가시면 개별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이라는 걸 딱 누르면 지금은 와이어가 2.0부터 최대한으로 하면 12.5까지 이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볼트는 어떻게 조절하지? 볼트는 이 돌림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 볼트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최하가 10V부터 26V까지 요것도 개인적으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개별이에요. 요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개별 말고 0.9로 놓고 이 상태에서 볼트와 와이어가 같이 조절되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케이블 장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토치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논가스가 되어 있는 제품은 논가스이기 때문에 이 미그 토치 이 자체가 마이너스 극성을 띄어요. 이 논가스로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고, 아크를 연결했을 때는 또 반대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될 때 여기 보면 이 미그 토치가 이쪽에 꼽았을 때 얘가 마이너스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본선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에 우선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딱 꼽아 놓고, 그러면 다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접지는 플러스에 연결이 되겠죠. 이게 접지입니다. 접지는 당연히 플러스에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케이블을 꼽을 때 제가 이걸 해봐 드릴게요. 현대 용접봉 거 이거 다 뜯어보면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밀봉이 안 돼 있으면 저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녹이 좀 많이 쓸더라고요. 특히 보관이 잘 돼야 되는데 보관이 잘 안 되면 이 목이 많이 쓸어서 나중에 떼울 때 이 미그 토치 안에 이렇게 걸리고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거 와이어 꼽으실 때요, 먼저 요걸 풀러 주시고요. 풀러 주실 때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왜냐면 얘가 돌아갈 때, 이 와이어가 돌아갈 때 얘가 풀리지 말라고, 그래서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선 조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 와이어를 이렇게 받으면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와이어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 미그 토치 안에 넣을 때 이 꺾여져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닛볼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 제가 닛볼을 자를 때 보면 안 좋은 닛볼을 자르면 이 앞에 이 뭉뚱해져 가지고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라 주시고, 제일 제가 애먹은 게 요걸 넣을 때 이 와이어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서, 여기 안에 보면 홈이 있어요. 이 홈이 여기에 홈에 맞게끔 그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맞고요. 이 상태에서 와이어가 풀리지 않게 넣어 주시는데, 요 밑에 부분을 잡고 요 스프링에 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스프링에 넣어 주셔야 되고, 요 위에 요 베어링 있죠? 요 모타 부분하고 얘하고 넣어주기 위해서 요 부분을 잡고, 잠깐만요. 와이어 넣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컴팩트하게 만들어져서. 이 안에 스프링을 놓고,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 요게 지금 요 나온 게 요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앞으로 딱 들어가게끔. 그러면 그 앞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얘가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잠궈 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꽉 잠궈 주시고, 얘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위로 올려 주시면 얘가 잠겨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앞은 요 볼트 나오는 거하고 얘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얘도 자동으로 풀러지진 않아요. 요 상태가 된 후에 요 안에 아까 그 검은 부분 있었죠. 여기 스프링 라이너가 들어있는 부분, 요쪽에다 이걸 넣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넣어주신 상태에서 요걸 꼽을게요.
이걸 약간 흔들면서 이렇게 꼽아주시고 이걸 잠가주세요. 그래야 이 단자가 정확히 결합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됐죠. 이 스프링 라이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스위치를 당겨도 얘가 스프링 라이너가 나와요.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속도만큼 나오겠죠. 근데 일할 때 보면 빨리 나와야 되니까 요 밑에 보면 인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인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걔가 계속 나옵니다. 한 번 더 누를 때까지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제가 요걸 해볼게요. 스위치를 켜고 요 와이어 넣을 때나 이럴 때는 스위치를 항상 꺼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안전 문제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요 속도로 그냥 나와요. 6.5m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와이어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거 봐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와이어가 천천히 돌아가죠.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서는 빨리 용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인칭 버튼, 모터 속도가 틀리죠. 이 상태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노즐에서 좀 막힌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풀러서, 노즐을 풀러서 요 앞에 부분, 요 부분을 풀면 되는데, 요거 아까 공구 보여드렸죠? 그 공구가 필요해요. 요 공구를 여기다 넣어서 이것도 이렇게 풀러서 넣어주면 요 앞에까지 와 있어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안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이걸 꼬았더라고요. 꼬으니까 이 스스로 이게 나오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약간 펴서, 제가 지금 펴볼게요. 약간 핀 상태에서 인칭을 다시 눌러볼게요. 이제 나와요. 그죠? 인칭을 누르면 계속 나오고, 놓으면 꺼져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도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딱 됐을 때 리퍼로 이 앞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이 앞부분을 좀 잘라주시고, 아까 노즐을 뺐죠? 팁을 뺐죠? 팁을 이 사이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잠가주세요. 이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논가스 용접할 때는 이 노즐 캡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가스를 얘는 이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논가스는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용접을 하셔도 돼요. 바로 용접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굳이 팁을, 이 미그 팁을 안 쓰고 일반 CO2 노즐 팁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하나 했는데, 요게 일반 CO2 노즐 팁이고 요게 미그 팁이거든요. 요게 시중에서 물론 파는 데도 많지만, 시중에 가서 사는 건 요게 사기가 제일 편해요. 그럼 제가 얘를 한번 다시 꼽아 볼게요. 미그 용접이니까 굳이 가스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오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모재 부분에 얘가 딱 닿았어.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흐르겠죠. 왜? 이 부분이 다 전기가 흐르니까. 그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이 노즐 부분에 보면 이 절연 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씌워주면 이 부분에 모재가 닿아도 스파크가 안 일어나고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쭉 용접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것도 두 개가 들어있긴 한데, 요거보다는 요걸 더 추천드려요. 초보자 입장에서 봐서도 요게 구하기가 더 쉽고 얘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세팅이 된 걸로 철 용접을 먼저 해볼게요. 저는 서두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용접사가 아니에요. 용접사도 아니고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공구를 판매하고 공구를 소개시켜드리는 공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접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방법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철 용접을 먼저 해보고 다시 올라와서 스텐 용접봉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드릴게요.